앨범 사진에. 그걸 보니까 그 대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수는 농료를 찾은 꼴이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우리 뭐 개인 집에는, 할머니 집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농장이 감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사회와 더불어서 역사의 가치를 알고 내놓는 게 쉽지 않죠.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참석을 해서 축하를 받고 향후 이 고성도 그런 역사에 대한 자료, 우리 지나간 그런 부분들을 다 귀하게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 참석하고 왔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옛날 추억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세상은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요즘 나와요. 캐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말쯤 되어지면은 이런 분위기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엊그제가 뭐 출발 1월달 같은데 벌써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부모님이 나를 이제 교회에서 사회에 들어가게 했던, 그런 사회에 사업적으로 해서 이제 연관되어지면서 그 일을 이제 수행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추억으로 이제 더듬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제가 전혀 생소한 그 환경이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우리 우리 식구들만 대하고 전도 활동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공부하고 뭐 신방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다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간간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환경으로 보내면서 아버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겠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내용은 이 자리가 아버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를 교회장 면식인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걱정을 하고 있고 아버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자고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기도를 해주신 장면. 아버님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버님 기도 내용은 승리의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배를 사서 한국의 해양 승리를 출발할 때에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아버님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외국으로 해가지고 쭉 준비를 해 오시다가 이제 한국에다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데 대한 승리했다고 하는 내용하고 그건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사업을 한국에서 펼쳐가니까 바다를 구하는 해양 승리를 출발하는 그 자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염려의 걱정. 그리고 그 염려 속에도 하나님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이 팀들이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는 일을 신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부모님께 축도를 해주시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명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때 구입했던 배들 아버님 성전에서 시운전했던 배예요. 이 배를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다에 이제 배 사업이고 이제 그다음 돌려볼까요? 아버님이 이제 주로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쭉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아버님 바다에서 생활하시는 거는 당신이 생각하시면 언제든 가시니까 고기를 잡아서 가시는 것보다는 정성 들이시고 하는 그런 게 더 비중이 있다고 저는 항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제주도에서 아버님 귀국 하셨다고 해서 제주도 방문했다고 서귀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집회를 하는 식구들이 이제 부모님 환영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집회 장소에 이제 갔었어요. 뭐 제주도의 식구들은 다 모였죠. 그 집회하는 아버님 한참 말씀을 하시다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 저 한라산에 안 가본 사람 손들어. 저도 그때 한 3년 조금 더 됐는데 한라산에 안 갔거든요. 안 올라가 봤어요. 손을 들었어요. 몇 분이 들었어요. 아버님 혼내키세요. 아니 저 한라산에 그 지저귀는 새며 피어나는 꽃들이 동식물들이 그렇게도 관심이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삶 자체는 관심이 있으면 행동하세요. 움직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상황을 놓고 정리를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잖아요. 그게 없다고 꾸중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 다짐을 합니다. 아버님 말씀 끝내자마자 내가 바로 한라산 올라가겠다. 그래서 식구들하고 이제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라산에 올라갑니다. 한라산에 올라갔다고 아버님 한라산에 올라왔습니다. 보고요. 저기 지금 아버님 배 타고 계신 저 아버님 배에는 저 돌피너라고 우리 배인데 아버님 주로 저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다니시고 그러죠. 저기 선장이 아까 부모님하고 이제 식당 기도해 주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었어요. 그 청년회장인데 부모님이 저런 사명을 주니까 자기가 선장을 해야 되겠다고 그 선장 면접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해서 선장이 됐어요. 그날 집회에 배를 두고 이제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를 참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제주시고 집회는 서귀포에서 했으니까 서귀포에서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제주시로 가지 않고 이제 나하고 내 숙소에서 나하고 같이 이제 둘이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밤늦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새벽에 그럼 꽤 일찍 됐을 거예요. 한 5시간 됐을까? 일어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급히 가야 되겠다 거예요.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자기 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배가 뭐 자부장 기관장을 자기가 혼내키더래. 기관장이 잘못했다고 혼내키면서 그렇게 배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급히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주시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주시에 자기 배가 돌아오죠. 바람이 많이 불어가 태풍이 이제 오니까 다른 배는 다 해양에 들어오는 자기 배는 안 들어와요. 자기 기관장이 이제 그 배를 그 전날 선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 배를 몰고 나갔던 거예요. 나와가지고 조업을 하다가 기관고장이야. 기관고장으로 휴양해 오지 않고 바다에서 포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탈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인근 섬 쪽인데 모르죠 이제 어느 쪽에 있는지도. 그리 이 선장되는 우리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제 작업하고 그 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감을 갖고 이제 나가겠다고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수는 자기는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그 협조가 안 되잖아요. 태풍이 다 철수를 하는데 태풍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사정을 해서 한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그 배를 찾습니다. 그것도 그 망망대해에서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관탈해서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아내는 이제 기관이 고장나서 이제 표류가 된
그런 예가 됩니다. 배를 구출하게 된 거죠. 꿈을 몽시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부모님께서 그냥 세상으로 가서 사업을 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사업할 때 내가 같이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환경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그 중에 한 번은 부모님이 이 장면에 이제 부모님이 뭐 우의를 입고 있잖아요. 이 배에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아니, 요 배네요. 조업을 하러 간 거예요. 제주도에는 조업을 갔는데 그날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심한지 다른 사람들은 아예 조업 포기하고 다 들어와 있는데 아버님 가자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날 우리 조선소에 무슨 행사를 했었어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버님 모시고 나가야 되니까 나갔어요. 행사는 진행하고 12시에 하고 행사를 해놔놓고 계획을 세워놔놓고 바다 갔다가 오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조업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서귀포까지 가가지고 아버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조준소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조준소에서 뭐 이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모셔다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다 나갔다 오느라고 참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라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행사를 치르고 왔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바다 나갔다는. 보니까 이거 다 배 사람들 있잖아요. 제주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거 다 해양에 들어오고 바다 안 나갈 상황인데 바다 나갔으니까. 아니 그분이 어떻게 바다 나가느냐고. 이 남바다에 이 파도가 센데. 그러니까 보면 우리 문 선생님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바다 가실 생각이 있으면 나가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버님께 이제 그 보고를 드립니다. 가서 이제 주민들 만나고 다 행사를 잘 끝내고 이제 그 얘기를 내가 늦게 가서 아버님 모시고 바다 나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남바다에 어떻게 바다에 그 문수님께서 가시느냐고 그렇게 아주 의아해했다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아버님 말씀인데요. 내가 바다에 가는 이유는 이 남바다에 그 극한 상황에 내 자식들이 내 제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 상황 가운데 내 스승이 있고 내 부모님이 이 자리에 있었노라. 또 지금 현재 있노라 생각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가신다. 아버님 그 말씀이 항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항시 느껴지는 생각입니다. 뒤에 넘겨볼까요?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쭉 해가면서 우리 뭐 사장님들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뀌면 사장님들마다 다 개성이 달라. 가르치는 것도 다르죠. 회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참 독특한 분이 계세요. 아주 대단하시죠. 대단하시고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루는 집필 회의를 하겠다고. 저는 성산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사업장이 있는데 제주시에 한 뭐 꽤 차핀으로 한 20분 정도 가야 될 거리입니다. 제주시에 이제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장들 이제 모임, 그 소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가는데 제가 늦게 지각을 했어요.
다른 이제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데 내가 늦게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 다 마치고 나서 저한테 이제 특별한 이제 오더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배들이 여러 배들이 있었으니까 그 배 중에 일부를 우리 조순소에 와서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조순소가 그 큰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부모님 오다에 의해서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 그 나한테 이제 그 수리를 하도록 주로 부산에서 수리를 합니다. 여기에 와서 수리하도록 하는 그게 이제 당신도 걱정이야. 아버님 말씀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얹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황 그러니까 언제까지 또 하라신다. 당신을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느껴진다. 왜? 사장이 모임이 있어서 오라고 한 그 시간에 약속 시간도 못 지키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거 부모님 말씀에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 이 배를 부모님 말씀대로 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정리해서 내 보낼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장이 뭐 오라 그랬는데 비가 오라 그러는데 내가 뭐 갈 게 뭐야 그러고 사장 미워서라도 고의적으로 안 왔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당신의 요 지각했다는 그 행위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이 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열심히 해보자. 단서를 붙입니다.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게 당시 이분은 걸렸던가 봐. 당신 신앙을 걸고 이 배를 수리해. 그 말씀까지 하세요. 이분 유명하시긴 해요.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맡은 거예요. 주례를 맡고 신랑 신부가 이제 와서 주례를 해야 되잖아요.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늦게 안 온 거야. 한 5분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례 포기하고 가신 거예요. 신랑이 들어와. 내가 이게 약속도 못 지킨 그 자기 결혼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신랑 내가 주례 시킬 쓸 이유가 없다. 같이. 그 좀 양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그 교육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한 중에 당신이 하신 그 백화점 그 아주 경영인이고 아주 유명하셨어요. 당신이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막 벌어진대. 돈이 너무너무 벌어지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래가 고민하다가 남들은 뭐 돈을 숨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못해.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예 세무서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한 거예요. 뭐 자문이라 할 것도 없이 돈다발을 이제 갖다 놓고 그동안 자기 살았던 뭐 메모하는 거 영수증 같은 거 챙겨놔 놓고 내가 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돈이고 이게 이러는데 내가 정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당신 좀 도와주시고 다 몽땅 줬대.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이 그걸 뭐 너무 엉뚱한 사람이니까 정리해가지고 딱 줬대. 그러고 뭐 춤을 췄대요. 그렇게 깨끗하게 산뜻하게 해줄 수.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면은 더 어려우니까 아예 보따리를 펼쳐놔놓고 솔직하게 접근을 하면 사업도 된다. 이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네요. 그런 분들도 아버님 준비하시고 나를 교육시키는데 다 아시죠. 자, 식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내 상관에게도 이런 내용으로 환경지원하기. 또 한 경우예요. 한 경우는 이게 우리 조선소에 배를 이제 지으러 왔어요. 배를 지으러 온 게 이제 바지라고 그래요. 우리 그 배 타려고 가다 보면 이 밑에 풍톤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지으러 온 거예요. 그걸 짓는 게 왜 짓냐 그러니까 잠수정. 잠수함은 알아도 잠수정이라는 말은 모르죠. 잠수함이 일반 배예요. 군용이 아니고 관광용이에요. 물속으로 다니는 건 잠수인데 이 배는 물속으로 다녀요.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이게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한국에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못할 때야. 그때에 잠수정이라고 하는 잠수하는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저 사이판에서 잠수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기 매형의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잠수정을 사가지고 가져온 거야. 제주도로 가져왔어요. 그 배를 이제 수리하고 그 배에 이제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을 우리 조선소에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바지를 하고 선착장을 이제 만든 잠수정 이제 수리를 하고 선착장 만든. 이 양반이 내 나이가 나 또래예요. 이 양반이 아주 재미있어요. 완전 사업가야. 저기 우리 철로 되어 있는 사무용품 있죠. 책상 같은 거, 수납장 같은 거.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엘칸도 신발도 돼. 같은 업종을 안 해. 저는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아주 재미난 사람. 그 사장께서 이제 와가지고 나하고 이제 사업 그걸 하면서 이제 친해졌죠. 한국에 잠수정을 가지고 유람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이 없어요. 선박 검사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기준을 만들어가 선박법에 대해서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기관에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그걸 배로서 인증이 되도록 허가를 받고 또 그리고 이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청에 이제 허가를 받는 그거까지도 다 수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또 바지를 또 짓죠. 바지 분돈을 짓죠. 이 친구는 뭐 아주 그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친해집니다. 친해지고 우리 회사도 많이 와서 있고 나도 이제 자기 회사에 가서 이제 지내기도 하고 회사의 직원들하고도 이제 뭐 참 상당히 친했죠. 이 양반 사무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서귀포인데 서귀포라도 저기 아주 들어가기가 곤란한 지역이야. 방파제가 저 끝단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귀포에 그 지방 색깔이 좀 있잖아요. 각 지방마다 바닷가는 더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그 유람선 연합회가 있는데 이 양반이 생뚱하게 와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이제 허가를 내줬어요. 언제 이제 그 허가가 나와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론이 만만치 않거든. 행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딱 디데이가 내일 모레인데 분직원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허가를 잠깐 보자 그래 가져와서 안 내놓는 거예요.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허가를 줬는데 상황을 보니까 군에서 다시금 시장에 가져와 버렸어. 그리고 안 내놓는 거예요. 이 양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양반 그 다음날 나는 이제 그 소문 듣죠. 서귀포 시청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허가 발급처에 가가지고 거기 퍼지고 앉아 있어요. 몇 달을 그랬어요. 내가 위문 공연 갔습니다.
막 이런다고 해서 얼마나 속이 상하냐 이런다고 해서 되느냐고 쉬어가면서 그래 하라고. 내가 내 사무실에 가면은 우리 파일럿들 잠수정을 운전하는 이거 뭐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들이 쓰레기 줍고 있고 하단 청소하고 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고 여기가 편하다고 그러면서 거기 있습니다. 허가 내놔라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걸 제가 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자기 그 외지에다가 사무실을 또 만들어 놔놓고 가니까 길이 없어요. 차가 못 다녀. 관광차들이 못 들어가. 근데 이제 작업자가 지나가다가 이게 옆에 있는 그 담을 무너뜨렸어요. 그 농토에. 그 돌담이죠. 돌담을 또 무너뜨리니까 이게 쏟아졌어. 이 양반은 사업기가 그래. 그러니까 뭐 그 밭주인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 막 그냥 지금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 이 요령이지 지금. 그게 이제 민원이 됩니다. 민원이 돼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요. 군에 고발이 들어가니까 군에서 하는 얘기가 왜 그 수정해 주라고 복구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딱 받고는 이제 장비를 갖다 대서 그 보수해 줄 길을 딱 정리를 합니다. 거기는 마음대로 길을 정리를 못 하거든요. 길 정리하는 것도 바닷가니까 힘들어요. 그런 허가를 받아야 돼. 길을 정리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민원 해결하다 보니까 관에서 보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는 사업 쪽에서는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이 양반하고 밤을 새워서 얘기해요. 관하고의 관계, 비즈니스 쪽에 있는 얘기. 그래 참 친하고 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나도 이제 인생 사는 얘기 또 하면서 이 사람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집에 우리 그 회사에서 배를 수리하고 그 배를 점검을 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 그 잠수정을 갖다가 우리 그 신세를 졌고 또 그리고 배를 바지를 만들었잖아요. 바지 값은 계산을 됐는데 잠수정은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게 아주 귀한 그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게. 그거는 서비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비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럴 수 없잖아요. 견적서를 넣었어요. 견적을 딱 넣으니까 그때 한 2,5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때는 컸죠. 그 부분만. 부대 비용이. 그리고 2,500원 이 사람 줄 생각을 안 해. 거기 우리 공장장이라는 그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제 내가 나서야 될 차례야.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야 돼. 저 사람 좋은 거는 좋고 그래는 그러잖아요. 이 양반은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그럼 너는 빠지고 내가 이제 수금하러 가겠다. 갔어요. 가니까 이제 내가 왔잖아요. 서귀포가 왔다가 뭐 거리가 멉니다. 가니까 이제 이 양반이 처음에는 하다가 두 번째가 살짝 피해요. 세 번째가 또 피해. 그러면서 이제 또 만나니까 이 양반인 거 내가 이제 매일같이 갔으니까 만나주든 안 만나든 아니라 그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양반이 군수한테 가가지고 허가 취소되니까 그 사무실에 가고 허가 받을 거라고 몇 달을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사니까 나중에 이 양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가겠다. 우리 조선수 자기가 내일부터 오겠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겠대. 그럼 그렇게 하자고. 기다리면 안 와요. 그러니까 불관계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보다도 인간적인 이제 마음의 불안 그게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그 좋았던 관계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돈은 받아야 되겠는데 수금을 해야 되는데 이 서로는 이렇게 만나지지 않고 그 실무자들은 자기 사장이 뭐 요지부동이니까 움츠리다 그 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장간에 나도 마음이 고생이고 죄악만 얻었는지 몰라.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이 양반이 사업을 이제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를 전후해가지고 큰 행사를 하겠다고 기관장 다 초청을 하고 큰 자기 대국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그 큰 잔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좋을 때 우리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꼭 나 축하를 꼭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당신 그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참여를 하고 축하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내일 모레야. 나하고 이 양반은 관계가 좋다 나쁘다? 나빠요. 아주 나빠. 난 돈을 받을 사람이고 빚쟁이가 저 양반이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날은 왔어요. 제가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뭐 갈등할 거나 말 거나 할 것도 없다. 자, 내가 옛날 이 사람을 좋아했던 그때를 생각하지. 처음 만날 때의 그 마음을 내가 그래도 잃지 않았다면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상관 말고 그때 나를 초청했으니까 그때 그 마음으로 내가 참여를 하겠다. 내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장장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사정을 알잖아요. 그 깜짝 놀라는 거야. 어이 남의 잔치집에 이게 초칠 일이 있냐고 왜 가느냐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가겠다. 저기 가서 뭐 여러 소리 말고 저 시장에 가서 흑장미 2개나 2송이나 사가와라. 그래 흑장미 2개를 딱 들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 집사람 여보 잔치집에 가니까 챙기라. 챙겼어. 우리가 간 거예요. 저녁 때 시간 맞춰서 떡 들어가니까 그 행사장이 야단 난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올 상상도 안 돼, 초청도 안 됐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난데없이 나타나니까 뭐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난 뭐 상관없이 뭐 들어간 거야. 호텔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호텔 안에는 뭐 원탁 테이블을 꽉 찼어요.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뭐 직원들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고 나는 뭐 그냥 우리 그 애기 엄마하고 떡 들어가니까 저 앞에 이제 내빈자석에 앉아있던 이 사장이 무대 발 밑에 있었거든요. 중앙에. 이 양반이 날 봤어. 보고는 저쪽 오는 거야. 다른 박질 치다 치고 저 고도만은 들쓱 나를 끌어안아. 그때 한 말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 말이었어. 이 양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전날 저기 문화극장 문화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옛날 방송 드라마 영화 같은 상영하죠. 그 드라마에 그 전날 밤에 방영된 게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는 방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못 살고 그 동난 그 애기들 있잖아요. 거린들이죠. 음식을 얻어먹는. 그러니까 길거리 막 생활하는데 세 형제가 이제 이렇게 막 그냥 길거리 떠도는 거야. 그 천대를 받잖아요. 음식 얻어먹으려고 구걸하고 다니니까 천대를 받는 그 와중에 막 돌팔매질 당하고 막 그냥 욕 먹고 이렇게 다니면 배고프고 그렇게 사는 애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녀였어요. 수녀는 이제 이렇게 애들 보살펴주고 뭐 좀 뭐 음식 다 챙겨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수녀를 너무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순위밖에 없어. 이 세 자매한테, 형제한테는. 그런데 크리스마스 왔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왔는데, 아이, 뭐 남의 담을 기우기우도 해보니까 뭐 캐롤 불러서 하고 뭘 선물을 갖다 이렇게 주고 좋아하고 박수 치고 이러거든. 그래, 선물을 이렇게 주면은 또 좋아하는구나. 요걸 이제 느낀 거야. 그래서 우리도 뭐 선물을 하나 가지다가 누구한테 줘보자. 그러면 또 좋아하니까 그걸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물 주러 간다고 집에 챙기다 보니까 뭐 있습니까? 그림들이 뭐 있습니까? 집에 있는 게 연탄이 있어요. 연탄. 하나는 연탄 들고, 하나는 미역을 또 가지고 있었어. 미역을 들고, 하나는 생선 한 마리 말른 꼬들꼬들한 생선 하나 딱 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세세달 노래 부르면 딱 가가지고 남한테 선물 줄 거라고 내미니까 기급을 다 도망가잖아요.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딱 느끼는 게 우리 선물을 갖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다 이게 거부하는구나. 그러나 딱 한 사람 거부 안 할 사람은 있죠. 수녀. 수녀한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라다가 수녀도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러면 이 양반, 이 애기들한테는 절벽이야. 시리차. 그러게 이제 털레 이제 완전 낙담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기 엄마로 돌아오는데 산을 이제 제를 넘어가는데 뒤에서 이제 수녀가 따라와. 수녀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고 빨리 안 가고 복촉을 해요. 그러면서 수녀가 가르치는 게 움막집을 가르쳐요. 그 애들이 뭐 그냥 좀그 의아해하면서 움막집에 딱 가니까 움막집에는 여인이 아기를 놓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놓고 있는 그걸 보고는 뭐 하느냐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냥 속 끌고 미역 넣고 국 끓이는 거야. 연탄불 피우고. 선물이 그렇게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얘들이 나가면서 뛰어나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드라마예요. 그 전날 밤에 나도 그 드라마를 보고 이 양반도 지도 드라마 본 거예요. 그 회의장에서 나를 끌어안으면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외치는 그 말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고 지차인 그 양반 하는 말. 그렇게 이제 만나셨어요. 다시금 회복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비용 문제 2,500만 원이 이제 받는 문제예요. 그 2,500만 원은 이제 나중에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해서 내가 2,500만 원 결제하면서 내가 500만 원을 빼놔요. 내가 이제 주죠. 당신 배 축하하는 기념으로 그 배 한 번 그 27명인가 타는 배였는데 그 배 한 번 타면은 전체 인원 한 5만 원씩 그렇게 됐거든요. 그 비싸요. 한 2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항차 정도는 내가 전세를 내서 가야 되겠다고 축하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일부는 그렇게 선 결제를 하고 처리하는. 그래서 부모님 한번 모시겠다고. 내가 당신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 한번 당신 배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 이제 또 주민들 한번 모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한 예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사업을 배우고 극한 상황에 갔다가 이게 그리스도는 계신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런 고집과 또 이런 그 와중에 참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고 항시 관여를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승리예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언제든지 외칠 수 있는 환경에 사는데 그걸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가 있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모님이 계셨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나잖아요. 자, 우리 환경 가운데 부모님 항상 계세요. 우리가 인지하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침에 아버님 어떤 행사를 받아 출발시키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하늘 앞에 보고하는. 그게 이제 내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의논할 수